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계대명사의 용법에는 이렇게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용법은 다른 말로 한정적 용법과 수식적 용법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교재에서는 또 수식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용법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제한적 용법의 형태에서 이렇게 주절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묶어서 꾸며주는 이러한 용법을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뒤에는 이렇게 동사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뒤에 오는 경우가 있죠. 이거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나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제한적 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She has three sons who became a doct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e, 그녀는 주어가 되겠죠. has, 가지고 있다, 동사. 그리고 선행사가 이렇게 three son, 세 명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있고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묶어서 꾸며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뜻이 돼요? 바로 그녀는 어떤 세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Who became a doctor, 의사가 된 세 아들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뜻이 이렇게 그녀는 의사가 된 세 명의 아들이 있다. 여기 보시면 추가 설명으로 아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뜻은 이렇게 제한적 용법으로 쓰일 경우에는 그녀가 의사가 된 세 명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가진 또 아들이나 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가 딱 세 명이 아니라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적 용법은 여기 보시면 형태는 마찬가지 주절에 주어 동사가 있고 그리고 선행사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컴마가 있습니다. 컴마가. 그러면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묶어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쭉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있고 마찬가지로 동사만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주어 동사 둘 다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 테고 주어 동사가 둘 다 나오게 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컴마가 있고 쭉 해석해 나간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한적 용법과의 차이가 어떤지 예문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She has three sons who became a doctor. 위의 문장과 똑같죠. 뭐만 달라요? 이렇게 컴마가 있다는 점. 그래서 보시면 she 주어, has 동사, three sons이라는 바로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마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죠.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이건 쭉 해석해 나간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She has three sons. 그녀는 세 명의 아들이 있어. 그리고 who became a doctor. 그 세 명의 아들은 became a doctor. 의사가 되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뜻을 다시 보시면 그녀는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들이 딱 세 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위의 문장의 차이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즉 제한적 용법의 문장에서는 컴마가 없어서 꾸며주기 때문에 의사가 된 세 아들이 있다. 의사가 안 된 또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 밑에서는 아예 앞부분에서 딱 얘기를 했죠. 그녀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아들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렇게 계속적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 관계대명사 that 학습할 때 했었죠?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이렇게 컴마를 쓸 수 없다라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제한적 용법의 예문에서 여기 who는 바로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을 쓸 수 없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가 뭐예요? 제한적 용법에는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없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 용법에서는 컴마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제한적 용법은 묶어서 꾸며준다는 점, 계속적 용법에서는 그냥 쭉 해석해 나간다는 점,
그리고 제한적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를 대수로 바꿀 수 있겠죠. 주격이나 목적격은. 그렇지만 계속적 용법에서는 컴마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대수를 쓰지 못합니다. 이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의미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의 다양한 예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한적 용법입니다. 바로 묶어서 관계대명사부터 해서 묶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예문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 The students who study hard will succeed. 자, 관계대명사 보이시죠? 앞에 컴마 없죠? 그러면 어디까지 묶어서 꾸며줄까요? 바로 동사 앞에까지 묶어서 꾸며주면 되겠죠. 그럼 문장 구조는 The students가 주어가 될 테고 주절 주어가 될 테고 will succeed가 주절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who가 있고요. 뒤에 동사가 나왔다는 건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묶어서 꾸며주면 어떻게 돼요? Who study hard가 앞에 있는 스튜던트를 꾸며줘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will succeed 주절 동사를 해석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해석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 용법은 관계대명사절을 묶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예문, I like books which are interesting. 자, I like books, 나는 like 좋아해 books 책들을. 근데 어떠한 책들? 관계대명사 나와 있죠. 마찬가지 여기 관계대명사 나와 있고 뒤에 동사가 나왔다는 건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죠. 위의 문장과의 차이는 선행사가 첫 번째 문장은 사람이고 지금 여기서의 선행사는 바로 사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interesting이니까 묶어서 꾸며주면 I like 나는 좋아해 어떠한 책들을 좋아해요? which are interesting 흥미로운 책들 재밌는 책들을 좋아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의미를 다시 보시면 나는 흥미있는 책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한적 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즉 컴마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앞에 바로 묶어서 꾸며주면 된다. 다음 예문 The car which he bought is very expensive. 자, which 묶어서 꾸며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바로 주절 동사가 나올 때까지 묶어서 꾸며줍니다. 그러면 the car가 주절 주어고 is가 주절 동사겠죠. 그러면 꾸며주는 이 관계사절을 빼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The car, 그 차는 is very expensive, 매우 비싸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묶어서 한번 꾸며줘 볼까요? which 관계대명사 나와 있고 바로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그리고 주어 동사가 또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He bought가 앞에 있는 the car을 꾸며줘야 되니까 He bought, 그가 샀던 그 차는 is very expensive, 매우 비싸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가 산 차는 매우 비싸다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다음 예문 Mike who teaches English at our school is my unc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고 who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묶어서 꾸며줄까요? 바로 주절 동사가 나오는 is 여기가 주절 동사고 마이크가 주절 주어겠죠. 그래서 who부터 여기 묶어준 데까지 꾸며주면 되겠죠. 그러면 주절 주어 동사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Mike is my uncle. 마이크는 내 삼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who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다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teaches English 영어를 가르쳐 at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 즉 우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마이크는 is my uncle 내 삼촌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깔끔하게 해석을 하면 우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마이크 선생님은 내 삼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듯이 제한적 용법은 다 어때요? 묶어서 바로 꾸며준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왜? 컴마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다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없죠. 그래서 묶어서 다 꾸며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다양한 예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He told a funny joke
which made everyone laugh. 자, he 주어, told 동사. He told a funny joke. 그는 재밌는 우스운 농담을 했어. 컴마 which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made 만들었어. everyone 모두를 웃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컴마가 있죠. 자, 이 경우 우리 관계대명사의 계속주용법에서는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일 수도 있지만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 재밌는 농담이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재밌는 농담을 말했는데 그러한 것이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가 바로 funny joke가 바로 선행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 이렇게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속적 용법에서는 바로 쭉 해석해 나간다는 거, 그리고 컴마 있고 위치 있으면 이 자리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시면 그는 재밌는 농담을 했고 그것이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이렇게 쭉 해석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예문 My car, 여기 컴마 있죠? 관계대명사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컴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My car which is more than 10 years old still runs well. 자, my car 이게 주절 주어가 될 테고 still runs가 주절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주절 주어와 동사만 해석하시면 어떻게 돼요? My car, 내 차가 still runs well, 여전히 잘 달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컴마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계속적 용법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경우는 컴마에 의해서 삽입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부연 설명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내 차가 어떤 차예요? is more than 10 years old. 10년이 넘었대요. 이 차를 몬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still runs well. 여전히 잘 달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쭉 해석해 나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My car, 내 차. 그런데 내 차는 is more than 10 years old. 10년 이상이 되었어. 그런데 still 여전히 runs well. 잘 달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차는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잘 달린다. 다시 한번 보시면 컴마 이렇게 삽입이 될 경우에는 계속적용법으로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삽입이 바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예문 The restaurant 마찬가지 컴마 있고 여기도 컴마가 있죠. 이것도 삽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restaurant 그 식당은 주절 주어가 되겠죠. is 주절 동사 already popular 이미 벌써 popular 인기가 있대요. 그런데 그 식당은 어떤 식당이에요? 컴마 위치 있죠. 관계대명사 opened 동사가 나왔다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last month 지난달에 열었대요. 이 식당이.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석해서 보시면 The restaurant 그 식당은 which opened last month 지난달에 열었는데 is already popular 이미 벌써 인기가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식당은 지난달에 문을 열었는데 벌써 인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해석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컴마는 바로 계속적용법으로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예문 He forgot my birthday which hurt my feelings. 자, 그는 forgot 잊어버렸대요. my birthday 내 생일을. 근데 컴마 위치 있죠? 이렇게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 hurt 상하게 했대요. 상처를 입혔대요. my feelings 내 마음을 내 느낌을. 그래서 쭉 해석해 나가시면 컴마가 있기 때문에 He forgot my birthday 그는 내 생일을 잊어버렸어. which 그러한 것이 hurt my feelings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which에 계속적용법 관계대명사의 이 which에 선행사는 뭐예요? 바로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내 생일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선행사가 바로 앞문장 전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보면 그는 내 생일을 잊어버렸고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컴마 있고 이렇게 위치가 있으면, 즉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으로서 쭉 해석해 나간다. 그리고 이 자리, 즉 컴마 있고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that을 쓸 수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that 못 쓰고요. 여기도 that을 못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that을 쓸 수 없다. 왜? 컴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컴마가 있으니까 that을 못 쓰고 해석할 때는 쭉 해석해 나아가고, 그리고 컴마가 있을 때는 이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마 만약에 삽입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으로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다양한 예문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t started to rain heavily, which delayed the match. 자, 여기서 it은 비인칭 주어입니다.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그래서 start to rain heavily. 자, 비가 심하게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대요. which. 그러한 것이 delayed, 지연시켰대요. 미뤘대요. the match, 그 경기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관계대명사 이 which 앞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쭉 해석해 나가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that을 쓸 수 없고, 그리고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해석을 다시 깔끔하게 한 걸 보시면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경기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It started to rain heavily. 비가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어, which. 그러한 것이 delayed, 미뤘어, 지연시켰어, the match, 그 경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문. He lost his keys, which caused a lot of trouble. 자, 그는 lost, 잃어버렸어, his keys, 그의 열쇠들을, which 나와 있죠. 그러한 것이 caused, 일으켰어, a lot of trouble, 많은 문제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도 선행사가 어떻게 돼요? 그 열쇠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가 열쇠를 잃어버린 게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다. 그리고 which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 나와 있고, 여기 동사가 나왔다는 건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쭉 해석해 나가면 He lost his keys, 그는 그의 열쇠를 잃어버렸고, which 그러한 것이 caused, 일으켰어, a lot of trouble, 많은 문제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열쇠를 잃어버렸고 그러한 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자, 다음 예문. They lost the game, which disappointed their fans. 자, 그들은 주어 lost, 졌어, the game, 그 경기에서 졌대요. which 되어 있죠. 그러한 것이 disappointed, 실망시켰어, their fans, 그들의 팬들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도 어때요? 그 경기가 실망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경기에서 진 게 바로 실망시킨 거죠, 팬들을. 그래서 이 경우도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마찬가지 that을 쓸 수 없고, 여기 동사가 나왔다는 건 주격으로 쓰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쭉 해볼게요. 그들은 lost the game, 경기에서 졌어, which 그러한 것은 disappointed, 실망시켰어, their fans, 그들의 팬들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경기에 졌고 그러한 것은 그들의 팬들을 실망시켰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알아보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The computer suddenly shut down, which interrupted my work.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omputer, 그 컴퓨터가 주어 suddenly, 갑자기 shut down, 멈췄대요, 꺼졌대요, which 그러한 것이 interrupt은 우리 중단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my work, 내 일을, 내 작업을 중단시켰대요. 그래서 이 경우도 바로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겠죠. 컴퓨터가 갑자기 꺼진 거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주격 관계대명사죠. 여기 동사가 왔으니까 interrupt my work, 내 작업을 중단시켰어. 그래서 이 경우도 이 자리에 that을 쓸 수
없다. 왜? 컴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보시면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고 그 때문에 내 작업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후에 또 끝마치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의 용법에는 어떻다 그랬죠? 바로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다 그랬죠. 우리 제한적 용법은 다른 말로 한정적 용법 또는 수식적 용법으로도 불립니다. 자, 그 차이를 보시면 제한적 용법은 주어 동사 선행사가 있으면 바로 묶어서 뒤에 관계대명사부터 관계사 절을 묶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격이나 목적격 같은 경우는 that을 써도 된다 그랬죠. that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 용법은 바로 선행사가 이렇게 있으면 컴마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다 그랬죠. 이 경우는 that을 쓰면 안 된다. 묶어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쭉 해석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컴마 삽입된 경우도 있었죠. 여기 관계사가 있고 여기 주절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이 경우는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서 쓰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바로 부연 설명시키는 바로 삽입으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까지 이 강의하는 동안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모두 빠짐없이 거의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관계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